상속세는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속인의 고유 채무다, 이렇게 아시고 상속세는 상속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최근에 주택연금 아파트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주택연금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다음에 상속세가 상속 비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께서 해주신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파트를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장례비와 상속세 등의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아파트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가능한 상속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상속세도 상속비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주택연금 아파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속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속세가 상속 비용인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아파트를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관해서는, 지금 주택연금을 받아온 아파트는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분에게로 계약을 이전시켜서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분 명의로 계속 연금이 나오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거를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택연금을 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는 연금하고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상속인들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전부 변제를 하고 아파트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오래 사시는 바람에 연금액이 집값을 넘어섰다, 그렇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이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심상속 서비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다면 이거는 특별 수익을 고려해서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이라는 게 자꾸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은 상속 재산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것이 상속 비용인지, 상속세 같은 세금이 비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 비용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 후에 그 상속 재산의 관리하고 청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속 재산 관리 비용, 한정 승인할 때 공고, 최고, 변제를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있다면 상속 재산 관리인 비용,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관리 보존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송이 걸렸다, 그때 소송 비용은 상속 비용입니다. 이 상속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한정 승인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1심하고 항소심, 상고심이 판결 내용이 다른 게 있고, 이래서 엄청 혼동이 온 건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일단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경매를 해서 거기 피상속인들의 채권자들한테 배분을 하게 되는데, 경매할 때 경매를 해서 이제 비용이 결정이 되면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 가격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격, 또 하나는 상속을 받을 때 가격하고, 또 하나는 경매할 때 가격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상속을 할 때 가격하고 이제 경매할 때 그 가격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이러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일부 하급심에서는 비용이다, 이거는 한정 승인을 한 취지가 결국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도 갚겠다는 거였는데 세금을 상속인이 자비로 부담한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제 비용으로 판단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대법원 2012년 9월 13일 판결인데요. 한정승인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할 때 이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셔서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 같으면 결국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더 옳은 결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도 50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고 보니까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즉 그랬을 때 그걸 비용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속세는 상속대대로 내고 나중에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걸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상속세는 무조건 상속인의 고유 채무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상속세를 계산하거나 또는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사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속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비에도 이제 비용이 있는데요. 이 장례 비용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묘지 구입 비용은 500만 원. 이 범위 내에서는 상속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를 처분한 후에 그 주는 정산금을 수령하시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받은 연금하고 이자를 변제를 하고 아파트를 반환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는 금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속인의 고유 채무다. 이렇게 아시고 상속세는 상속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장례 비용의 부담과 부의금의 분할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상속인들끼리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